이번에는 그룹 선택자를 연습을 해보자. C는 앞에 div라는 태그 이름을 썼고요. 점이나 샵을 쓴 게 아니니까 콤마 뒤에 P를 썼습니다. 태그 이름입니다. 앞쪽에 태그 이름 하나, 뒤에 태그 이름 둘. 그래서 얘는 요소 선택자, 태그 선택자가 되는 거죠. 콤마 앞뒤에 이렇게 태그 선택자를 쓰고 사이에 콤마를 찍었으니까 사실은 이 요소 선택자로 쓴 거고, 그리고 그룹 선택자인 콤마가 사용된 거다. 그룹 선택자는 언제 사용하느냐? 오른쪽처럼 같은 CSS 속성 HTML에 서로 다른 요소에 적용할 때. 자, 그게 어떤 얘기냐? 서로 다른 요소, 바디 사이에 서로 다른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요소의 첫 번째는 H1번 태그를 하나 써보고요. 얘는 제목입니다. 아까 우리가 H2 하나 더 썼기 때문에 큰 제목이라고 좀 구분했죠. 두 번째는 H2라고 쓰시고 작은 제목,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P 태그로 이것은 단락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쓴 거죠. 세 개의 요소를 썼다면 H1, H2, P라는 이 세 개의 요소는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서에 같은 CSS 속성을 서로 다른 요소에 적용한다. 요소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각각 셋 다 빨간 색깔 글자를 표현하고 싶다. F12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기본 값은 글자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근데 만약에 빨간색의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스타일 사이에 어떻게 기록하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 그룹 선택자를 배우기 전이라면 이렇게요. H1이라고 쓰고 중괄호 사이에 글자의 색깔을 표현하는 게 컬러. 복사는 Shift Alt 아랫방향 키를 하고 H2 그 다음에 P. 자, 첫 번째 방법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룹 선택자를 배우기 전에 또 클래스 선택자를 배우기 전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소 선택자만 알고 있는 상황. 본문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빨간 색깔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H1, H2, P 전부 다 빨간색. 그러면 지금 설명한 요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덜 보이네요. 여기를 좀 줄이고. 네, 지금 얘기하는 형태 HTML 태그 자체는 서로 다른 태그예요. H1, H2, P 서로 다른 요소, 서로 다른 태그. 자, 그럴 경우에 얘를 서로 다른 태그를 서로 같은 속성을 준단 말이에요. 같은 CSS 속성.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그룹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또 클래스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룹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콤마를 이용해서 얘를 속성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컬러 레드라는 걸 반복해서 쓸 필요 없이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다. 자, 그게 어떤 거였나요? 이 방법 대신 얘는 주석 처리하고 다시 한번 써본다면요. H1, H, P 그리고 얘네들을 컬러를 레드를 준다 라고 쓴 것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콤마를 찍고 콤마 사이에 공백은 띄워도 되고 띄우지 않아도 동일합니다. 클래스 선택자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레드, 바로 점 레드 쓰는 거죠. 클래스 이름 앞에는 점을 찍는다. 클래스의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단 규칙이 있다. 여기 밑에 걸 레드를 소문자로 적었으면 여기도 소문자, 밑에 걸 대문자로 적었으면 위에 것도 대문자. 첫 글자는 숫자를 절대 쓰면 안 되고, 중괄호 사이에 컬러 레드라고 적으면 결과는 그룹 선택자 쓴 거나 사실 동일하다. 유니버셜 선택자, 범용 선택자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 사이의 구성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div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내용 안에 H1을 하나 만들고요. H1을 하나 만들고 같이 연습할게요. H1은 제목을 쓰는 거. 그 안에 내용은 P. 이것은 문단이다. 문단을 쓸 때 P. 네, 요 정도로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요소들에게 선을 한번 긋는다. 아까 보더처럼. 보더는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보더를 만약에 얘네들한테 다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스타일에서 어떻게 써야 되죠? body라고 쓴 다음에 콤마 div라고 쓴 다음에 콤마 이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했던 거 할까요?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거 요거 body 중괄호 보더 1픽셀로 할게요. 솔리드 레드 이렇게 F12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바디만 보더는 상속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바디만 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같은 요령으로 div h1 p도 다 선을 긋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복사를 해서 4개니까 Shift Alt 아래 방향키 body라는 글자를 div로 body라는 글자를 h1으로 body라는 글자를 p로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속성 값이 똑같을 경우 콤마 그룹 선택자 맞습니다. 써볼게요. 그러면 body, div, h1, p 하고 중괄호 사이에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 첫 번째 케이스하고 동일하다. 하나의 선택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니버셜 범용 선택자다. 별표를 앞에 쓰고요.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적으면 선이 한 번에 그어진다는 거죠. 별표의 의미는 그룹 선택자로 표시하면 HTML, 우린 이전까지는 HTML은 속성 지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별표 의미를 설명을 드린다면 이 별표는 바로 요 위에 있는 요거와 동일한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것도요. 이렇게 직접 따로따로 쓴 것도요. 만약에 똑같이 표현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백 지정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이전에 그 레이아웃을 설계할 때도 H1, div는 여백이 없었는데 H1이나 p 태그의 경우는 여백이 있었잖아요. 그쵸? 별표하고 나서 중괄호 사이에 마진 0 심지어는 한 칸 띄고 padding 패딩 0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HTML 바디 안에 들어있는 쭉 페이지 디자인을 쭉 할 때 소스 코드가 잔뜩 있겠죠? 태그가 그 태그들의 모든 내가 쓰는 태그들의 마진하고 패딩은 다 0에서 시작하겠다.